1972년 대한민국 반대편 남미에선 말이죠. 우루과이 공군기가 험난한 그 정말 안데스 산맥의 추락을 무려 72일간의 사투 끝에 생존자들은 말이죠. 안데스 산맥을 탈출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은 건 쇼킹하게도 이 고난 식량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레전드 대탈출 6위 사람인가 식량인가 안데스 산맥 조난기입니다. 사람인가 식량인가? 조금 느낌이 오죠. 때는 말이죠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이 45명의 이제 선수들을 이끌고 우루과이 이제 공군기를 타고요. 칠레로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 아, 저게 진짜 마지막 사진이네요. 그런데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이제 산맥 자체가 워낙 이제 뭐 준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산맥하고 충돌 사고가 났으니 뭐 비행기가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몸체만 남은 비행기가 산동성으로 이제 미끄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12명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6명이 어쨌든 간에 차례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추락 8일째 네. 27명이 남았잖아요. 네. 27명의 생존자만이 마침 또 때가 겨울이었어요. 온도가 뒤덮인 안데스 산맥에 고립됩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죠.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밤마다 찾아오는 그 영하 40도의 추위. 이들은 말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비행기 잔해 속에서 서로 몸과 몸을 밀착하고 어쨌든 물은 눈이 있으니까 수분을 보충하면서 초콜릿 남은 걸로 좀 버텼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네. 기체에서 라디오를 찾게 됩니다. 예. 라디오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구조를 하겠다. 네네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구조대를 기다리게 되는데 곧이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간 세 대의 구조 비행기. 야, 이 생존자들은 말이죠. 이제 곧 구조가 되겠구나 하고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만 추락 후 2주째 라디오에서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됩니다. 우리는 안데스 산맥에서 생존자들이 살아있다는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식물조차 자라지 못하는 혹독한 기후에서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 보였나? 그래서 수색을 종료합니다.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왜 수색을 종료를 했을까? 왜 구조 비행기가 이들을 못 찾았을까? 약간 산맥이 너무 험하니까 비행기가 일단 많이 못 내려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보이지 않았을까요? 막 눈에 아까 흐린 날씨. 또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말이죠. 이제 공교롭게도 비행기 색깔이 하얀색. 그리고 워낙 눈이 뭐 두껍게 쌓인 데다가 이 기체가 처박혀가지고 눈에 덮여가지고 이게 보이질 않았다. 그래서 계속 쌓였겠죠. 예. 자, 어쨌든 말이죠. 추락 후 이제 보름째 더 이상 이제 구조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도 바닥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탈진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죽어나가기 아이고. 시작합니다. 이때 말이죠. 럭비 선수이자 의대생이었던 카네사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해. 지금 우리에겐 눈 속에 매장된 사체뿐이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동료들의 사체를 먹을 것이냐. 남미가 이제 사실 이제 카톨릭 국가들이고 대다수가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종교가 없더라도 동료들의 그 사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말이죠 이들 럭비팀 이름부터가 올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생존자들은 격렬한 논쟁 끝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육을 먹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생존자들은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후 이 고기 조각을 입에 넣고 삼켰는데 그때 이들은 나 또한 죽게 되면 내 시신을 먹어서라도 다른 친구들은 생존해라 라는 그런 서약을 하며 눈물을 흘린 채 친구들의 살을 오로지 살기 위해서 입에 넣었다고 하네요.
도덕적으로나 뭐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라는. 자, 추락 후 한 달째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8명이 이제 또 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게 되고 결국은 말이죠. 모두가 전멸할 그런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진짜 구조대 어떤 그 수색 종류 어떤 그런 판단처럼 네.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결정을 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짜 저 험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자. 네. 그래서 인육을 먹자고 이제 주장을 했던 카네사 그리고 난도 파라도 두 사람은 마침내 아무 장비 없이 여름 옷을 걸쳐 입고 럭비아를 신은 채 구조 요청을 떠납니다. 자, 열흘 동안 말이죠. 장장 100km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에 도착을 했고요. 1972년 12월 20일 우연히 한 농부를 만나 본인들의 생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진짜 다행이다. 비행기 추락 72일 만에 이들은 무사히 안데스 산맥을 탈출했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당시 최종까지 살아남았던 생존자는 단 16명이었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정말? 70. 죽음에 갔다 왔다고 봐도 네. 뭐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하지만 말이죠. 이들은 귀국 직후 인육을 먹으면서 버텼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말이죠. 어떻게 인육을 먹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만 결국은 교황청이 나서서 생존을 위해서 인육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야 상황이 진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중에서 말이죠.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이 동료들에게 인육을 먹자고 최초로 이제 제안하고 설득한 그 카네사가 네. 이 사고를 통해서 야,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 생명이 굉장히 귀중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명감에 소아심장병 전문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뭐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극한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제안, 리더십 이런 맞아요. 것들이 사실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994년도 우루과이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도 우와, 나왔다고 대통령인가요? 합니다. 예.